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손목 관절 회복하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환경 노출의 증가로 인해서 시력의 저하가 오고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눈이 침침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40대 이후가 되면 특히 45세 전후로 해서 노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노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바카스 같은 거 작은 병들 있잖아요. 그 병에 있는 글씨를 가까이에서 읽는지 아니면 40cm 정도 멀리 해야 보이는지에 따라서 노안과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 연세가 드셨다고 다 노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같이 수업 해볼 때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요렇게 보지 않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자꾸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시면요, 보통 안과로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안경의 도수를 조절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제일 처음에 지금 움직이는 환경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과 질환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원래요, 3월 달에 꽃가루가 흩날리는 그 시점이 되면은요, 안과의 환자가 가장 급등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1000명당 원래는 13명 정도가 안과에 방문을 한대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을 잘 씻고 눈을 비비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000명당 7명밖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요. 반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안과 질환은 줄었는데 왜 나의 시력은 점점 떨어질까요? 원인은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생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이고, 강사님 무슨 시력 얘기하다가 위장 얘기를 합니까 하는데요. 요새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위장이요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박사님들은 그냥 위장이 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위장 상태가요, 우리의 각 영역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력도요, 위장 상태를 개선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안과 전문 의들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요새 소화는 잘 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요새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소화 안 되거나 변비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가스가 너무 발생해서 자꾸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그 안과에 가서 해결하실 게 아니라 뇌과를 방문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위장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구에 한번 다가가 볼게요. 우리 안구도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직근과 사근들로 우리 안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구가 건강하려면요, 우리 눈의 긴장 상태를 낮춰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보실 때, 우리 재밌는 스마트폰 유튜브 보실 때, 지금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텐데 보실 때 뚫어지게 쳐다보시다 보면요, 깜빡하는 게 있어요. 바로 눈을 감았다 뜨는 행동이에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70대 어르신이 그 사회 인턴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 30대 CEO가 괴상하게 생각하는 게 눈을 깜빡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 70대 배우가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심심하시면 그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요, 그때 굉장히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막 억지로 깜빡깜빡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눈을 깜빡일 때는요, 매우 자연스럽게 깜빡여야 돼요.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깜빡여야 되는데 우리 어떤가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깜빡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도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하셨다면요. 지금 안구가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아주 간단하겠죠? 저랑 같이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눈을 자연스럽게 감았다 뜨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세요.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근데 지금 이 동작이 감았는데 떠야 되는데 잘 안 떠지니까 꼼뻑하고 뜨셨다면요. 지금 안구가 굉장히 긴장돼 계신 거예요.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지금 요새 이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보세요. 그렇죠. 조금 더 주변이 환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환해집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요. 우리 이 안구 주변이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나는 잘 안 풀리네요. 자꾸만 깜빡이게 되네요. 이런 분들은 자 보시면 저기 눈을 보시면요. 우리 이 눈을 감싸고 있는 안화뼈가 있어요. 이 뼈는요. 무조건 다 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눈썹 산에서 요 한 마디 정도 위쪽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요 눈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눈썹 끝에서 약간 옆에 그리고 우리 이 안화뼈에서 또 아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옆에 아래 위에 그리고 여기 눈썹 끝에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의 눈이 조금 편안해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너무 쉽네요. 네, 너무 쉬운 동작들을 반복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눈을 좀 해결해 보았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의 개선입니다. 혹시 컴퓨터 모니터가 나의 눈과 얼마 정도 떨어져 있으신가요? 50에서 70c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니터가 작으면 한 50cm. 모니터가 요새는 되게 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관가하시는 게 우리 햇볕이 막 이렇게 짠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에 햇볕이 비쳤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내 눈으로 오면요 피로도를 훨씬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햇볕과 모니터는 90도 직각이 되는 곳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요 가시광선이 내 눈을 피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비단 컴퓨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녁 때 볼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낮에 그 창에서 들어오는 햇볕은요 항상 90도를 맞춰서 화면에 비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책상 위에 항상 거울이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거울에 비쳐서 내 눈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상 위에 거울은요 나의 눈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화면은 내려다보는 게 좋을까요? 올려다보는 게 좋을까요? 요새 벽걸이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시는 분 많은데요.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면요 우리 눈의 피로도를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관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우리 영화관 제일 기피하는 자리 어디죠? 맨 앞자리. 그렇죠. 올려다 봐야 되고 화면이 너무 크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도에서 15도 정도 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시야를 내려다 보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이제 스마트폰은 똑같아요. 얘도 불빛이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책 보듯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책이 남았네요. 우리 책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안 보신다고요? 보셔야 됩니다. 네, 책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책을 보지 않으면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계속 보시는 게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치매 예방에 있어서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고 내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보실 때는 35에서 45c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좋고요. 팔을 이렇게 쭉 뻗고 보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독서대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독서대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짝 내려다보듯이 책을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책 한 줄을 읽으실 때요, 눈을 2번 정도 깜빡깜빡 해주시는 게 우리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한 줄 읽으시는 동안 중간에서 한번, 끝에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는요, 우리 이렇게 흘려 읽잖아요. 빨리 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빨리 보려고 했는데요, 더 빨리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그 중심 시야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글자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게 우리의 시력을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환경 세팅이 이제 다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요, 이제 근육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큰 근육부터 볼 텐데요. 승모근, 상부입니다. 승모근은 우리 지난 1학기 때도 같이 해봤어요. 상부, 중부, 하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상부는요, 우리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힘들어지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손이 딱 닿는 이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부위를 만져보시면요,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눈도 침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걸치는데 이런 분들은 코트를 절대로 못 입으시고, 코트 입으면 무겁다고 오리털 잠바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바로 이 승모근 상부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승모근 상부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의 강의를 쭉 들으셨으니까 누르고 움직인다. 일단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에를 꾹 눌러주시면요, 시원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아프다. 이런 분들은 100%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픈 데를 막 우리 서로 위해 준다고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막 꾹꾹 눌러주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프면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살짝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